어머니가 제 김치를 쓰레기통에 버리셨다고요? 엄마가 정말 혜연이가 담근 김치를 버리신 거예요? 이틀 밤을 새워 담갔는데 왜요? 왜 그러신 거예요? 그게 김치야? 맛도 없고 간도 안 맞아서 짜지도 않고. 그럼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왜 몰래 버리세요? 앞으로 더 다양한 사연 소개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가을 햇살이 부엌 창문으로 부드럽게 스며드는 아침이었습니다. 정혜연은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한 김치통을 식탁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빨간 양념이 골고루 밴 배추김치는 그녀가 지난 이틀 동안 공들여 담근 결과물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담근 김치 드셔보세요. 인터넷에서 레시피도 찾아보고 회사 선배한테도 물어봤어요. 혜연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직장에서 돌아온 후 밤늦게까지 배추를 다듬고 새벽같이 일어나 양념을 버무렸습니다. 7살 아들 준호가 자는 소리를 들으며 시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버텼습니다. 이옥자는 안방에서 나와 식탁에 앉았습니다. 73의 나이지만 여전히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는 그녀의 얼굴에는 미세한 긴장이 스쳤습니다. 오랜 세월 농촌에서 시집살이를 하며 손수 김치를 담가온 그녀에게 김치는 단순한 반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솜씨이자 존재의 증명이었습니다. 그래, 수고했구나. 옥자는 짧게 대답하고는 젓가락으로 김치 한 조각을 집어 올렸습니다. 김치통 뚜껑이 열리는 소리, 젓가락이 플라스틱 통을 긁는 소리가 고요한 아침 공기를 타고 퍼졌습니다. 혜연은 숨을 죽이고 시어머니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옥자가 천천히 김치를 입에 넣었습니다. 씹는 동안 그녀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혜연은 그 작은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맛이 어떠세요? 소금을 좀 덜 넣었는데 요즘은 건강 생각해서 덜 짜게 담그는 게 유행이래요. 응, 괜찮다. 옥자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뭔가 석연치 않은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42의 아들 민석이 회사 가방을 들고 부엌으로 들어섰습니다. 엄마, 연아가 정성껏 담근 거예요. 며칠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민석은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늘 그렇듯 중재자 역할을 하려 했습니다. 옥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시선은 이미 창밖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알지, 알아. 수고했다고 했잖니. 식탁 위의 김치통은 그렇게 아침 식사의 중심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그 붉은 빛깔 속에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갈등의 씨앗이 숨어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참새들이 지저귀고 있었고 부엌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미묘한 긴장감을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혜연은 자신도 모르게 손톱을 물어뜯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짧은 대답 뒤에 숨은 진짜 속마음이 궁금했지만 차마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옥자는 혼자 안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의 풍경은 그녀가 평생 살아온 시골 마을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30년 전 남편과 함께 농사를 짓던 그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그녀의 손은 마법 같았습니다. 추운 겨울날 장독대 앞에서 배추를 씻고 굵은 소금으로 절이고 고춧가루와 젓갈로 버무리던 그 시간들. 동네 잔치가 있으면 사람들은 늘 옥자 내 김치를 찾았습니다. 옥자 씨 손맛은 정말 끝내줘요. 시누이들도 동네 안악들도 모두 인정했던 그 솜씨. 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아들 부부와 함께 도시로 올라온 지도 벌써 5년째입니다. 이제 그녀의 김치를 찾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며느리가 담근 김치가 식탁에 올라온 순간부터 그녀의 자리는 더 좁아진 것만 같았습니다. 입맛이 변했나? 옥자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아침에 먹은 혜연의 김치는 분명 정성이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맛은 옥자가 평생 지켜온 김치와는 달랐습니다. 덜 짜고 덜 시고 어딘가 젊은 사람들 입맛에 맞춘 듯한 그 맛. 내 김치는 이제 구식인가? 그녀는 부엌으로 나가 냉장고 깊숙한 곳에 숨겨둔 김치통을 꺼냈습니다. 지난달 혼자 몰래 담가둔 것이었습니다. 투명한 통 너머로 보이는 김치의 색깔은 혜연의 것보다 훨씬 진했습니다. 뚜껑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젓갈 냄새, 마늘 냄새, 그리고 시간의 깊이가 느껴지는 발효의 향. 옥자는 젓가락으로 한 조각을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아삭한 식감과 함께 입안 가득 퍼지는 짭조름하고 얼얼한 맛. 이것이 그녀가 아는 김치였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혜연이 퇴근한 것이었습니다. 옥자는 황급히 자신의 김치통을 다시 냉장고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오늘 저녁은 제가 준비할게요. 혜연의 밝은 목소리가 현관에서 들려왔습니다. 옥자는 냉장고 문을 닫으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수고했어. 혜연은 부엌으로 들어와 앞치마를 두르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에서 돌아온 피곤한 몸이었지만 그녀는 저녁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아들 준호의 학원 숙제도 봐줘야 하고 내일 회사 프레젠테이션 자료도 다시 확인해야 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아침 김치 드셔보셨죠? 맛이 괜찮으셨어요? 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옥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켜며 대답했습니다. 응, 괜찮더라. 짧은 대답. 혜연은 그 말 뒤에 숨은 진심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괜찮다는 말이 정말 괜찮다는 뜻인지 아니면 그냥 넘어가자는 뜻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시간, 식탁에는 다시 혜연이 담근 김치가 올라왔습니다. 민석은 맛있네, 정말 잘 담갔어 라며 칭찬했지만 옥자는 김치에 젓가락을 대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반찬들만 먹으며 조용히 식사를 마쳤습니다. 혜연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며느리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노력을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이 지났습니다. 혜연의 김치통은 여전히 냉장고 한쪽에 자리 잡고 있었지만 눈에 띄게 줄어든 흔적은 없었습니다. 민석과 손자 준호만 가끔 먹을 뿐 옥자는 여전히 그 김치를 피했습니다.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민석은 회식으로 늦게 들어온다고 했고 혜연은 준호를 학원에 데려다주고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아파트에는 옥자 혼자 남았습니다. 거실 시계가 저녁 7시를 가리켰습니다. 옥자는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자 혜연의 김치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투명한 통 속에서 붉은 김치가 그녀를 바라보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걸 어쩌나? 옥자는 김치통을 꺼내 들었습니다. 무게가 제법 나갔습니다. 아직 반도 먹지 않은 양이었습니다. 그녀는 통을 들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그냥 두자는 목소리가 들렸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대로는 안 되라는 목소리가 더 크게 울렸습니다. 자존심이었습니다. 70평생을 김치로 가족을 먹여 살린 여자로서의 자존심.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세월이 이 젊은 며느리의 김치 한 통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옥자는 결심했습니다. 김치통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소리도 이웃집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슬리퍼를 신고 계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아파트 각 층마다 있는 쓰레기 분리수거함. 옥자는 그곳 앞에 섰습니다. 손에 든 김치통이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뚜껑을 열고 김치를 조금씩 비닐봉지에 쏟아냈습니다. 빨간 양념이 비닐에 묻어나갔습니다. 배추 잎사귀들이 겹겹이 쌓였습니다. 옥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무언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게 다 뭘 바꾼다고.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김치를 버리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녀 자신의 가치가, 존재가 사라지는 것 같은 두려움에서 나온 행동이었습니다. 김치를 모두 버린 후 옥자는 빈통을 물로 씻었습니다. 계단 화장실의 수도가에서 플라스틱 통을 헹구며 그녀는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옥자는 깨끗이 씻은 김치통을 원래 자리, 냉장고 채소칸에 다시 넣었습니다. 빈통이 덩그러니 놓인 모습이 어색했지만 그녀는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안방으로 돌아온 옥자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혜연이는 눈치챌까? 민석이는 뭐라고 할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죄책감과 자기 정당화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저녁 8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혜연이 장을 보고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곧이어 준호의 제잘거리는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옥자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최대한 자연스러운 표정을 지으려 애썼습니다. 그래, 장 많이 봤니? 네, 어머니 좋아하시는 과일도 샀어요. 혜연은 밝게 웃으며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옥자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아직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거짓은 언제나 들통나기 마련입니다. 그날 밤 옥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민석은 늦잠을 자고 혜연은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7살 준호는 이미 일어나 거실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아침 먹어야지. 엄마가 계란말이 해줄게. 네. 엄마, 근데 할머니 깨워도 돼요? 할머니는 좀 더 주무시게 해드려. 조용히 놀아야 해. 혜연은 냉장고를 열어 반찬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녀의 손이 멈췄습니다. 채소칸에 놓인 김치통. 분명 며칠 전까지만 해도 김치가 가득 차 있던 그 통이 이상하게 비어 있었습니다. 이게 왜 이래? 혜연은 김치통을 꺼내 뚜껑을 열었습니다. 텅 빈 통 안에는 약간의 물기만 남아 있었습니다. 김치 냄새는 거의 나지 않았습니다. 깨끗하게 씻긴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이상하네. 다 먹었나? 혜연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민석과 준호가 조금씩 먹긴 했지만 이렇게 빨리 다 먹을 양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시어머니는 한 번도 그 김치를 드시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준호가 부엌으로 뛰어왔습니다. 엄마, 어제 놀이터에서 민준이가 그러는데요. 응? 뭐래? 민준이 할머니가 우리 아파트 쓰레기통에서 김치 버리는 할머니 봤대요. 그게 우리 할머니 같았대요. 순간 혜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손에 들린 빈 김치통과 아들의 말이 머릿속에서 빠르게 연결되었습니다. 준호야, 그게 정말이야? 민준이 할머니가 확실하게 봤대? 네, 목요일 저녁이었대요. 우리 층 쓰레기통이래요. 혜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목요일 저녁. 그날 자신은 준호 학원 보내고 장을 보러 나갔었습니다. 집에는 시어머니 혼자 계셨습니다. 설마
설마 그러신 건 아니겠지? 혜연은 애써 부정하려 했지만 상황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김치를 좋아하지 않으신다면 그냥 두시면 되는 것을 굳이 버리실 이유가 있을까요? 그때 안방 문이 열리며 옥자가 나왔습니다. 혜연은 빈 김치통을 들고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혜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옥자는 며느리의 표정을 보는 순간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왜 그러니? 제가 담근 김치 어디 갔는지 아세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거실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준호는 두 사람의 긴장된 분위기를 느끼고 거실로 슬금슬금 빠져나갔습니다. 그게 옥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변명을 하려 해도 적당한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혜연은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이웃분이 보셨대요. 어머니가 김치를 버리시는 걸. 왜 그러셨어요? 맛이 없으셨으면 그냥 두시면 되잖아요. 왜 몰래 버리신 거예요? 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동안 정성껏 담근 김치였습니다. 시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밤을 새워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였어요? 맛이 없다. 다음엔 이렇게 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였어요? 옥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도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자존심이 그녀의 입을 막았습니다. 바로 그때 민석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잠을 깬 것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이래? 당신 어머니한테 물어봐요. 제가 담근 김치를 왜 몰래 버리셨는지. 혜연의 목소리는 이미 울음 섞인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민석은 상황을 파악하고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정말 그러신 거예요? 옥자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곧 인정이었습니다. 민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엄마? 연아가 얼마나 정성껏 담갔는데. 정성은 무슨, 그게 김치야? 맛도 없고 짜지도 않고. 결국 옥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쌓여있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다 그렇게 담가. 건강에 좋다고. 웃기지도 않아. 김치는 원래 이런 게 아니야. 혜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냥 안 드시면 되잖아요. 왜 버리세요? 저한테 얼마나 큰 모욕인지 아세요? 모욕? 내가 너한테 모욕을 했다고?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김치를 담가왔는데.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민석은 그 사이에 끼어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준호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평화롭던 토요일 아침은 순식간에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거실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혜연은 부엌 한쪽에 기대선 채 눈물을 닦고 있었고, 옥자는 소파에 앉아 고개를 돌린 채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두 사람 사이에 서서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엄마, 연아, 제발 진정 좀 해요. 진정하라고? 지금 이 상황에서? 혜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녀는 앞치마를 벗어던지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사람이에요. 저도 감정이 있어요. 밤새워 담근 김치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걸 보고 어떻게 참아요? 내가 언제 내 감정을 생각 안 했어? 나도 힘들었어. 옥자가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수십 년간 쌓인 억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너는 젊잖아. 직장도 있고 나이도 젊고.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김치 하나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늙은이일 뿐이야. 어머니, 내 말 틀렸어? 내가 평생 뭐 했는데.
시집살이 하면서 남편 농사일 거들면서 아들 키우면서 김치로 밥상 차리면서 그게 다 뭐였는데 옥자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민석은 어머니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그녀는 손을 저었습니다. 민석아, 넌 몰라. 넌 절대 몰라. 여자가 늙는다는 게 뭔지, 쓸모 없어진다는 게 뭔지. 혜연도 지지 않고 맞섰습니다. 저는요? 저는 매일 회사 가서 일하고 집에 와서 저녁 차리고 아이 숙제 봐주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그러면서도 어머니 눈치 보면서 살았어요. 그게 며느리 도리 아니야? 도리요? 그럼 시어머니 도리는 없어요? 며느리 노력을 인정해주는 게 시어머니 도리 아니에요? 두 사람의 목소리가 아파트 전체를 울렸습니다. 민석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그는 늘 이렇게 중간에 끼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편을 들면 아내가 섭섭해하고 아내 편을 들면 어머니가 서운해했습니다. 그만해요. 둘 다 그만. 민석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두 여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몰라요. 당신 어머니가 얼마나 저를 무시했는지. 무시? 내가 언제 널 무시했어. 내가 날 무시했지. 말다툼은 끝이 없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들, 쌓였던 불만들, 표현하지 못했던 외로움들이 모두 쏟아져 나왔습니다. 민석은 그 순간 무너졌습니다. 42의 남자가 가장이 그동안 참고 또 참았던 모든 것이 한계에 다다른 것입니다. 엄마. 민석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는 부엌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제발, 제발이요. 그리고 그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온몸을 떨며 흐느꼈습니다. 어깨가 들썩이고 손으로 얼굴을 가렸지만 눈물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혼자라고 느끼셨구나. 엄마가 쓸모없다고 느끼셨구나. 민석의 울음은 점점 커졌습니다. 연아도 힘들었구나. 인정받고 싶었구나. 둘 다 너무 힘들었구나. 그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까지 아무도 울지 않았습니다. 분노와 원망만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민석의 눈물은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옥자는 멈췄습니다. 아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그녀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혜연도 말을 멈췄습니다. 남편이 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모습을 처음 보았습니다. 민석아. 옥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엄마, 저도 힘들었어요. 두 분 사이 저도 너무 힘들었어요. 혜연은 남편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녀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당신한테 너무 짐만 지웠구나. 옥자는 소파에서 일어나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70평생 참고 또 참았던 그 눈물이. 민석아, 엄마가 미안하다. 세 사람은 거실 한가운데서 함께 울었습니다. 냉장고의 낮은 윙윙 소리, 창밖의 새소리, 벽시계의 째깍 소리만이 그들의 울음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방문을 살짝 열고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7살 아이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어른들이 뭔가 중요한 순간을 겪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민석의 눈물은 가족의 정체된 감정을 터뜨리는 방아쇠였습니다. 그 눈물이 없었다면 세 사람은 영원히 자기 입장만 주장하며 평행선을 달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눈물은 모든 것을 멈추게 했습니다. 분노를, 원망을, 자존심을. 그리고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상처받은 세 사람의 영혼뿐이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울음이 잦아들자 어색한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침묵은 달랐습니다. 적대감이 아닌 서로를 향한 조심스러운 이해가 담긴 침묵이었습니다. 옥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민서가, 혜연아, 내가 얘기 좀 해도 되겠니? 두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옥자는 소파에 앉아 먼 곳을 바라보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벌써 15년 전이구나. 그때 난 58이었어. 아직 젊다고 생각했는데 남편 없이 혼자가 되니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시골에서 농사 지으면서 살았지. 가난했어. 너희 아버지 술 드시고 화내면 맞기도 했어. 그래도 난 행복했어. 왜냐면 내 손으로 가족을 먹일 수 있었거든. 옥자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주름진 손, 굳은 살이 박인 손. 김장철이 되면 동네 사람들이 다 날 찾았어. 옥자 씨 손맛은 정말 끝내줘요. 그 말 한마디가 나한테는 전부였어.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느꼈거든. 혜연은 조용히 시어머니의 말을 들었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민석이가 날 도시로 모셔왔지. 고마웠어. 정말 고마웠어. 하지만 여기서 난 아무것도 아니더라. 김치 담글 일도 없고 장독대도 없고 나를 찾는 사람도 없어. 옥자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처음 몇 년은 괜찮았어. 손자도 보고 집안일도 거들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점점 짐이 되는 것 같았어. 혜연이 내가 퇴근하고 와서 저녁 준비하는 걸 보면 내가 미안하고 한편으로는 자존심이 상했어. 어머니. 혜연이 작은 목소리로 불렀지만 옥자는 손을 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야, 들어줘. 내가 김치 담가온다고 했을 때 난 사실 기뻤어. 며느리가 나를 생각해준다는 게 고마웠어. 그런데 막상 맛을 보니까 달랐어. 내가 아는 그 맛이 아니었어. 옥자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게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거 알아. 시대가 변했고 입맛이 변한 거지.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자꾸 이런 생각이 들었어. 이제 내 김치는 구식이구나.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구나. 민석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그렇게 생각하신 거였어요? 그래. 그래서 버렸어. 내가 정말 잘못했어. 하지만 그 순간 난 내 김치가 아니라 내 존재를 버리는 것 같았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늙어서 이상해진 거야. 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도 이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도 말씀드릴 게 있어요. 혜연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저도 힘들었어요. 회사에서는 승진 경쟁에 밀리고 집에서는 좋은 엄마, 좋은 며느리가 되려고 애쓰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어머니께 인정받고 싶었어요. 우리 며느리 잘한다. 그 말 한마디를 듣고 싶었어요. 김치 담글 때 인터넷 검색하고 유튜브 보고 회사 선배한테 물어보고 저도 제 나름대로 정성을 다했거든요. 혜연의 눈물이 또다시 흘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제 김치를 버리셨다는 걸 알았을 때 제 노력이, 제 존재가 부정당한 것 같았어요. 저도 사람인데 저도 인정받고 싶은데. 옥자는 며느리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다, 혜연아. 정말 미안해. 난 내 마음을 몰랐어. 저도 몰랐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외로우셨는지, 그렇게 힘드셨는지. 두 여자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서로를 보았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니라 같은 상처를 가진 두 여자로서. 민석은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고백할 게 있어요. 저도 겁쟁이였어요.
엄마와 연하 사이에서 중재해야 한다는 건 알았는데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냥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길 바랐어요.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두 분 다 힘든 거 알았어요. 엄마가 도시 생활에 적응 못하시는 것도, 연하가 삼중 부담에 지쳐가는 것도. 그런데 전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넘어가길 바랐어요. 혜연이 남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니야. 당신도 힘들었잖아. 우리 다 힘들었구나. 옥자가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다시 한번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이해의 눈빛으로.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오후의 햇살이 거실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방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옥자가 물었습니다. 이제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질문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상처를 인정했으니 이제는 치유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일요일 아침 옥자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간밤에 잠을 설쳤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어제의 울음과 고백이 오히려 오랜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안방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나무 서랍 깊숙한 곳에는 세월의 때가 묻은 공책 한 권이 있었습니다. 옥자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냈습니다. 낡은 공책의 표지에는 우리 집 맛이라고 손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자 빽빽하게 적힌 글씨들이 나타났습니다. 김치 담그는 법, 장아찌 만드는 법, 된장찌개 끓이는 법. 모두 옥자가 젊은 시절 직접 적어둔 레시피들이었습니다. 이게 여기 있었구나. 옥자는 공책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끼워진 편지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노랗게 바른 편지지. 옥자는 그것을 펼쳤습니다. 옥자 언니, 어제 김장 김치 정말 맛있었어요. 우리 남편이 밥 3그릇이나 먹었답니다. 언니 손맛은 정말 최고예요. 순례 올림. 1998년에 받은 편지였습니다. 벌써 27년 전 일이었습니다. 옥자는 편지를 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로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들어가도 될까요? 혜연의 목소리였습니다. 옥자는 그래, 들어와 라고 대답했습니다. 혜연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도 뭔가 들려 있었습니다. 작은 수첩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사실 고백할 게 있어요. 혜연은 수첩을 옥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수첩 안에는 김치 담그는 방법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는 어머니 레시피 연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니? 작년부터 몰래 연구하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어떻게 김치를 담그시는지, 어떤 재료를 쓰시는지 민석 오빠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인터넷으로 전통 방식도 찾아보고. 혜연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이번에 담근 김치는 제 방식으로 한 거였어요. 어머니 방식을 배우기 전에 제 방식으로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야 나중에 어머니 레시피를 배울 때 차이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옥자는 놀란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그랬던 거니? 네. 어머니 손맛을 배우고 싶었어요. 근데 어머니께 직접 여쭤보면 부담드릴 것 같아서 혼자 준비하고 있었어요. 옥자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오해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혜연아, 내가 정말 바보 같았구나.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먼저 말씀드렸어야 했어요. 어머니 눈치만 보지 말고. 옥자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이제 같이 해볼까? 내 레시피 공책이 여기 있어. 이걸 보면서 같이 김치 담가보자. 정말요? 혜연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바로 그때 민석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가도 돼요? 들어와, 아들.
민석이 들어오자 옥자는 그에게도 레시피 공책을 보여주었습니다. 민석아, 이거 기억나니? 내가 어렸을 때 엄마가 쓰던 거. 민석은 공책을 받아들고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어머니의 손글씨를 보며 그는 뭉클해졌습니다. 엄마, 이거 정말 소중한 거네요. 그래. 내 인생이 담긴 거야. 그리고 이제는 혜연이한테도 물려주고 싶어. 혜연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민석은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연아, 제가 제안 하나 해도 될까요? 뭔데? 앞으로 매주 토요일 오후에 우리 가족 요리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요? 돌아가면서 각자가 하고 싶은 요리를 하는 거예요. 엄마는 전통 방식으로, 연아는 현대적 방식으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걸로. 옥자가 웃었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어? 라면도 제대로 못 끓이잖아. 그러니까 배워야죠. 준호한테도 가르쳐 주고 싶어요. 아들이 요리 못하면 나중에 또 문제잖아요. 세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이틀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장면이었습니다. 혜연이 말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시간은 김치로 할까요? 어머니 레시피와 제 레시피를 섞어서 새로운 우리 가족 김치를 만드는 거예요. 좋은 생각이다. 전통도 지키고 새로운 것도 받아들이고. 옥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석은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 옥자가 김장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습니다. 엄마, 이 사진 액자에 넣어서 부엌에 걸어둘까요? 우리 가족의 뿌리를 기억하는 의미로. 옥자는 사진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래, 좋구나. 준호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엄마, 아빠, 저도 요리 배울 수 있어요? 그럼. 할머니가 내게 특별히 가르쳐 줄게. 옥자가 손자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가족은 함께 거실에 앉아 레시피 공책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의 맛, 현재의 맛, 그리고 미래의 맛에 대해서. 더 이상 누구의 방식이 옳고 그르다는 싸움은 없었습니다. 대신 서로의 방식을 존중하고 배우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해가 지는 거실에서 네 사람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옥자네 집 부엌에는 작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벽에는 옥자의 젊은 시절 김장 사진이 액자에 담겨 걸렸고 냉장고에는 2 종류의 김치통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약속한 가족 요리 시간이었습니다. 부엌에는 옥자와 혜연이 함께 서 있었고 민석은 재료를 준비하며 거들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작은 의자에 앉아 두 사람의 모습을 신기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할머니가 보여줄게. 김치는 이렇게 배추를 한 장 한 장 정성껏 펼쳐서 양념을 바르는 거야. 옥자는 손자에게 천천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여전히 능숙했습니다. 70년의 세월이 만들어낸 손맛이었습니다. 와, 할머니 손이 마법 같아요. 마법이 아니라 연습이란다. 혜연이 엄마도 이제 잘하신단다. 혜연은 옆에서 웃으며 자신의 방식을 보여주었습니다. 준호야, 엄마는 이렇게 좀 덜 짜게 하는 거야. 건강에도 좋고 요즘 사람들 입맛에도 맞거든. 그럼 우리는 2가지 맛을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할머니 김치도 먹고 엄마 김치도 먹고. 민석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특별하거든. 2가지 맛을 모두 즐길 수 있어. 옥자와 혜연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는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협력이었고 나눔이었습니다. 어머니, 이 양념 비율 맞나요? 응, 잘했어. 근데 여기에 새우젓을 조금 더 넣으면 감칠맛이 더 나. 아, 그렇구나. 배웠어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김치를 담갔습니다. 옥자는 전통 방식을 알려주고 혜연은 현대적인 변형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둘은 중간 지점을 찾아갔습니다. 혜연아, 너는 이 일하면서 힘들지 않니? 회사 일도 있고. 솔직히 말하면 힘들어요. 그런데 어머니랑 이렇게 함께 하니까 덜 힘든 것 같아요. 어머니한테 배우는 게 많거든요. 나도 내게 배우는 게 많아. 젊은 사람들 생각도 알게 되고. 민석은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는 스마트폰으로 그 장면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이 사진 액자에 넣어서 거실에 걸어둘게요.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 좋은 생각이야, 아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식탁에는 두 종류의 김치가 올라왔습니다. 하나는 옥자의 전통 방식으로 만든 것, 다른 하나는 혜연의 현대적 방식으로 만든 것, 그리고 가운데에는 두 사람이 함께 만든 우리 가족 김치가 놓였습니다. 자, 이제 먹어볼까? 민석이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가족 모두 각각의 김치를 맛보았습니다. 엄마 김치는 역시 깊은 맛이 나요. 연아 김치는 상큼하고 좋네. 그런데 가운데 거, 우리 같이 만든 거 제일 맛있는 것 같은데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모두가 웃었습니다. 그렇지? 두 가지가 섞이니까 더 좋은 맛이 나는 거야. 옥자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가족은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TV를 보는 대신 그들은 서로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옥자는 젊은 시절 김장 담그던 이야기를, 혜연은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민석은 어릴 적 어머니 손맛을 그리워하던 이야기를, 준호는 학교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을 나눴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에는 뭐 만들어 볼까요? 혜연이 물었습니다. 글쎄, 된장찌개는 어때? 너한테 우리 집 된장찌개 비법을 알려주고 싶어. 좋아요. 저도 제 방식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어머니 방식도 배우고요. 그래, 그렇게 하자. 준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저는요? 저는 뭐 할 수 있어요? 준호는 쌀 씻기부터 배우자. 그것부터가 시작이란다. 옥자가 말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준호는 할머니 무릎에 기대어 잠들었고 민석은 거실 불을 조금 어둡게 줄였습니다. 혜연은 시어머니 옆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때 일 사실 아직도 가끔 생각나요. 제 김치를 버리신 것. 옥자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그래. 내가 정말 잘못했어. 평생 후회할 거야. 아니에요. 이제는 이해해요. 어머니도 힘드셨다는 거. 그리고 그 일이 있었기에 우리가 솔직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고맙다, 혜연아. 나한테 기회를 줘서 저야말로 감사해요. 어머니 손맛을 배울 수 있어서. 민석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정말 잘 이겨낸 것 같아요. 처음엔 어떻게 될까 걱정했는데 가족이니까 가능했지. 옥자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가족이니까. 혜연이 동의했습니다. 창밖으로 보름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따뜻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냉장고 속 김치통들은 나란히 놓여 있었고 벽에 걸린 사진 속 젊은 옥자는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김치 하나가 사라졌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사건이 가족에게 남긴 것은 더 큰 무언가였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 솔직하게 소통하는 용기,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맛. 그날 밤 한 가족은 조금 더 가까워졌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부엌 식탁 위에는 내일 아침을 위한 반찬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옥자의 김치, 혜연의 김치, 그리고 함께 만든 김치.
세 가지 맛이 어우러져 한 가족의 식탁을 풍요롭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들만의 작은 약속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맛을 존중하고 함께 새로운 맛을 만들어가는 것. 매주 토요일마다 부엌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손맛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것. 그렇게 옥잔의 가족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며 시청 소감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